항상 평화상이라는 게 그 느낌상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수상이 불발된 다음에 노르웨이 쪽에서 뭐 외교적인 파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던데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노벨상에서 진짜 전 세계 언론들이 되게 재미삼아 다루기도 했고 어떤 데서는 좀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까 아닐까였는데 결과는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분이 맞아요. 노벨상을 수상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아쉬워했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뭐 그 마차도한테 전화 받았다. 전화 받아서 나는 축하받았는데 되게 이상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 마차도가 트럼프한테 그랬대요. 당신 덕분에 탈 수 있었다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그런 말을 듣기는 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상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역대 이런 대통령 이런 분들 중에 노벨상 시즌에 이렇게 대놓고 약간 노벨상 받고 싶다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계셨나 아니, 세상에? 받고 싶다는 할 수 있죠. 트럼프는 조금 다른 게 네. 노벨상을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받고 싶다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못 안 받는다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예상 당연히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근데 또 않으셨습니까? 의외로 과감하게 한 줄 수도 있잖아요. 또 노벨 평화상을 주는 노르웨이 그쪽의 평화상 위원회가 너무 큰 리스크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벨상의 권위에 너무나 심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실 이번 평화상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들이 항상 개입한다. 예전에 2006년인가 2008년이었나 중국의 류사오보 중국의 인권운동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그랬더니 중국이 이거는 뭐 내정 간섭이다 막 이러면서 노르웨이한테 심각한 경제 보복 막 이런 것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평화상이라는 게 그 느낌상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사실 이번에도 마두로 정권이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두로 정권에서도 야 어떻게 마차도한테 줄 수 있어? 내정 간섭이야 이렇게 나올 확률도 되게 높죠. 이번에는 사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가자 쪽에 최근 몇 년간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자와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그 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호 활동했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베네수엘라 마차도한테 수여가 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수상이 불발된 다음에 노르웨이 쪽에서 뭐 외교적인 파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던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을까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삐졌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어느 정도 수긍은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노벨위원회하고 노르웨이 정부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부에서 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어떤 압력을 가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뭐 영향을 주고받고는 하겠죠. 노르웨이 정부의 입김이라든지. 근데 저는 당장은 그렇게 이번에 못 받았다고 해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심지어 우리 아까 노벨상 수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수상을 한 자는 24년도에 업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24년도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할 받을 말도 수가 좀 없죠. 있네요. 노르웨이 네. 쪽에서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던졌죠. 내년을 기대해 보겠다.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여러 일 중에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본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약간 호언장담하시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난다 막 이런 말씀 막 하셨잖아요. 엄청 했죠. 근데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도록 이걸 중재를 하면 그러면 노벨상 이제는 주겠지라고 해가지고 진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전쟁을 끝내 주시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러면 노벨상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끝내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왜 노벨 평화상에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 근데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하는 업적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반발들도 거세고 자기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뭐 특히 관세 같은 문제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위원회 같은 약간 권위 있는 사람이 상을 주면은 국제적으로도 그래도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욕심에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노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거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이 된 게 오바마 대통령 다음에 당선이 됐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에 당선이 되고 2009년도에 평화상을 받았어요. 바로 받았죠. 내가 오바마 대통령보다 못할 게 뭐냐. Obama got a prize. He didn't even know what he got. He got elected, and they gave it to Obama for doing absolutely nothing but destroying our country. 약간 그런 경쟁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경쟁 의식.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셧다운 상태잖아요. 네. 지금 방송 나갈 때는 또 풀렸을 수는 있지만 네. 셧다운 상태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가 오바마 케어 문제잖아요. 네. 근데 항상 얘기를 할 때 오바마에 대한 의식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바마는 바로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아?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취임하자마자 뭐 전쟁을 끝내겠다 막 그런 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했잖아요. 네. 노벨 평화상을 애초부터 노렸던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당선될 때도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맞아요. 오바마라는 이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그 모습, 그 인상 자체가 이민자의 바로 그 아들이자 또 흑인 대통령이자 이런 걸로 되게 강렬한 그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못지않게 반대쪽인 공화당 쪽에서 되게 강렬한 걸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인물이거든요. 백만장자의 아들이면서 그런 대중적인 어떻게 보면 언론 스타 텔레비전 카리스마도 스타이자 있고. 그러면서도 사업가로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등장했을 때 의외로 되게 얕보는 사람들 많았던 거 아십니까?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가 후보가 되겠어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되게 이분도 특이한 강렬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바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 같은 거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쭉 된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정말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일본에서 이번에 두 분야에서나 노벨상이 나왔다. 이관왕을 달성을 했다. 통상 집계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도가 됐죠.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에서 31명이 나왔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학 분야에서만 27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많죠. 이렇게까지 일본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과학 분야에만 한정해서 27명이라고 봤을 때 되게 일찍 노벨 물리학상부터 하기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수상자 수가 는 거는 201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그 기초과학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눈 딱 감고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일본은 그거를 한 1980년대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정도로 잠재력이 있으니까 계속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무슨 연구를 하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래 너 해봐라고 믿고 보장해주는 자율성이랑 안정성을 되게 확보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간 도제 문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런 연구를 계속했으면은 제자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연구를 계속한다. 그게 장래성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한다라는 시스템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역사, 경제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80년대에 이제 버블 경제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되게 호황이었지만 그게 90년대에 확 꺾이면서 잃어버린 10년이다라고 해서 90년대 사실 일본은 약간 좀 암흑기가 사실 좀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꾸준히 투자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 과학기술의 어떤 성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꾸준히 무언가를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에게도 되게 꿈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사실은 네.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성과가 있어요. 그다음 연구비를 또 딸 수가 있다 보니까 결과가 3년 5년 만에 기초과학이 연구가 나온다.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기초과학의 특성, 본질과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려진 실험을 조금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깊이 팔 수 없는 또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저변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투자 비율은 전 세계 탑에 들어요. 그렇죠. 뭐 거의- 이스라엘 뭐 이런 데가 경쟁하죠. 우리나라가. 탑3 안에는 들 거예요. 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70-80%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응용 및 개발 연구의 R&D가
거의 7, 80%가 쓰여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 많으면 15% 내외가 기초과학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야 이거 봐봐 R&D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네는 왜 못 만들어? 라고 본다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그 문화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보면은. 뭔가 그 정도 속도로 나와야 된다. 그 정도 발전 속도에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7년, 8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망한 거 아니야? 아무리 기초과학이라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기초과학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노벨상은. 그 분야의 저변은 R&D라고 하는 금액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오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일반 대중의 입에서는 기초과학이 중요한가 보다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가능성을 본 게 어디냐면은 나로호에서 누리호 넘어갈 때예요. 나로호가 발사를 하면서 몇 번의 실패를 겪고 이거 왜 하냐? 실패를 하면은 막 몰아붙여서 이제 항우영 그만해라. 이거 뭐하러 개발하냐? 돈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실패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수준이 되게 많이 바뀌어서 아니 이게 돈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나라 해야 되는 거고 실패했으면 다음에 잘 쏘면 되지라는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계를 해봤기 때문에 그 댓글이라든지 실시간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쓰는 글들이라든지 실패라는 단어가 쓰는 것 자체도 이제 많이 줄었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문화도 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기초과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기다려줘야겠구나라는 믿음이 점점점 생긴다면은 빠르면 5년 길면 10년 내로 노벨상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쭉 발전하면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이 가끔 1등 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달도 연구하고 뭐 우주도 연구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 나라 중에 한국 사람도 포함되는 게 뭐 당연하지. 한국 사람들만큼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렇죠. 우리의 눈높이를 좀 높일 수 있는 한국도 세계 최고를 지향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혁신적인 생각 이런 게 좀 더 자리 잡게 되면 노벨상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영할 때도 멀리 가려면은 호흡이 길어야 갈 수 있잖아요. 짧은 호흡으로는 어디든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호흡이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과학자들의 평가의 잣대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양보다는 뭐 논문 몇 번 출판했냐. 그래서 아무데서나 그 편수 채우기 위해서 일단은 뭐 조금 수준이 낮은 저널에 뭐 투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그 질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의 잣대도 조금 바뀌면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감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감하면 안 돼. 한국의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 언제쯤이 될까요? 연도를 찍어주시죠. 2025년이죠. 네, 좀 빠르면은 2028년. 2028년 네, 2030년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화학이 화학. 가장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현존하는 한국 과학자 중에 이분이 좀 기대될 만하다 이런 분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현택환 교수님. 해당 교수님, 뭐 너무나 유명하죠. 현택환 교수님의 그 연구로 나노 입자를 기계적으로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현택환 교수님보다 그 분야에서 살짝 먼저 하셨던 분들이 노벨상 벌써 막 바닥치고 이래가지고 저는 화학 분야가 제일 화학 근접해 분야에서? 있지 않나 화학 싶어요. 분야에서?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 박남수 교수님도 계셨잖아요. 그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네.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은 일본에서 되기는 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엄청나게 대중화시킨 분이 또 박남수 교수님이시고 또 유룡 교수님도 오르기는 오르셨었더라고요. 그 다공성 물질이라고 하는 제올라이트 이런 것들 만드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공정 요즘 안 쓰는 게 없잖아요. 석유화학으로 만든 그 여러 제품들 거기서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저는 화학이 가장 근접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했죠 저희? 진짜로요? 함께해 주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0월 노벨상 발표 시즌만 되면 설레거든요. 또 금년에도 세상을 바꿀 기술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내년에는
언제나 설레는 게 또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수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의 문학가,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도 수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평화상까지 이런 마음으로 항상 보다 보니까 저는 노벨상 시즌은 언제나 설레는 것 같아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작년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던가 버스 타고 가고 있었던가 갑자기 막 술렁술렁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한강 막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타고 와도 언뜻 듣고 아니 지하철이 뭐 한강을 못 넘어간다는 얘기인가, 뭐 문제가 생겼다는 건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죠. 찾아보니까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나와가지고 한강 막 말하면서 깜짝 놀랐던, 정말 어떤 그런 축제 분위기로 가는 아주 경사가 있는 듯한 그런 소식이 들어서 되게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노벨상이 또 어떤 방향을 볼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세마 토크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도 더 뜨겁고 화끈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